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일단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4월 18일이 이제 다들 걱정이 돼요. 그죠? 그때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과연 지금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요. 예. 추가 임명이 안 되면 이제 임기가 종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건 논란이 있으니까 논란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예,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일단 18일까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6명이 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6명이 되는 겁니다. 6명이 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 판결을 못해요. 종국 판결을 못합니다. 최종 선고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헌재가 아무것도 못해요. 6명이면 7명이 돼야 뭔가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흔히 이제 요 표현이 나옵니다. 데드락에 걸렸다. 헌재 윤선고 5대3 데드락설 4월 18일이 지나면 초유의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고가 미뤄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할 것인지 윤석열 선고를 먼저 할 것인지 요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에 할 것인지 뭐 그 무렵에 할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덕수 탄핵 선고를 이미 했고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끝났어.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어요. 아니면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법리적 쟁점이 있어서 계속 평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것이 지난주부터 헌재가 뭐 1시간, 하루에 1시간, 뭐 30분 이렇게 지금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조기 퇴근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8명이 모여서 평의를 시작을 해도 할 얘기가 없다는 뜻이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즉 무슨 얘기냐? 법리적 쟁점은 없다는 뜻이에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법리적 쟁점은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 끝내는 거죠, 평의가. 뭐 오래 얘기할 게 없는 거지. 쟁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제 추론이 가능하냐면은 재판관들 중 몇 명이서 선고를 뭐 지연시키려는 의도적으로 들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론이 이제 강해요. 의도적으로 들어놓았다. 그 들어놓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무죄가 나왔어. 그럼 더 이상 들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들어누워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었던 재판관들이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더 이상 들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만약에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 8대0이면 이제 당연히 판결을 하겠죠. 예. 그 다음에 7대1도 문제가 없죠. 여러분 7대1이야. 그럼 이제 다른 사유가 사라졌으니까 선고를 미룬 사유가 사라졌으니까 7대1도 선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문영배 권한대행이 직권으로 이제는 야 이거 너무 길어져서 국민들이 난리다. 야 이제 판결하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대2도 하겠죠, 그죠? 6대2도 할 거 아니야. 선고를. 6대2도 하겠죠.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6대2여도 이제 너무 지연이 됐으니까 그냥 하자. 그러면은 8대0, 7대1, 6대2. 요거는 다 인용이니까 빨리 선고를 해서 그냥 인용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난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8대0, 7대1, 6대2는 그 전에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 주나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자, 그런데 선고를 못하는 경우 4대4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4대4도 선고를 한다고 봐야 돼. 왜? 4대4면은 이거는 그냥 뭐 확실히 기각이니까. 기각이어도 선고를 하겠지. 4대4로 의견이 나눠져가지고 우리는 기각이다. 그러면은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하는 이런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경우의 수가 안 남아. 그건 뭐냐? 5대3인 경우. 그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이런 경우만 선고를 못하겠죠. 지금 5대3이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상한 그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이 확인도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돈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지금 5대3이라 선고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니라니까? 8대0인지 7대1인지 6대인지 5대3인지 4대4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갑자기 5대3이란 찌라시가 많이 돈 거야. 여러 경우의 수의 하나일 뿐이에요. 5대3이 5대3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왜 그 약장술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막 아무거나 사먹냐고, 아무거나 주워먹냐고. 그럼 배탈 나잖아. 찌라시 얘기예요. 지금 5대3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경우의 수는 다 빨리 선고가 끝난다는 거야. 18일 전에. 8대0, 7대1, 6대2, 4대4는 다 18일 전에 선고가 끝나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고민할 게 없죠. 그죠? 그리고 4대4라면 지금 현재 4대4야. 4대4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도 기각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기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혁명하러 가야지 우리가. 그죠? 현재 4대4다. 그럼 마은혁을 임명을 해도 기각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니 본인이 탄핵당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헌재가 4대4야. 어차피 기각이잖아. 그 마은혁을 임명을 하면은 해도 기각이니까 그거는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겠지. 마은혁을 임명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지금 큰일 난 거야. 갑자기 한덕수가 4월 1일 딱 되더니 나와가지고 마은혁을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또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갖고 마은혁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그게 큰일인 거예요. 왜? 4대4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이제 뭐 8대0이고 8대0이나 뭐 7대1이어도 임명하겠죠. 자, 그럼 5대3이라고 칩시다. 4월 18일이 넘어가는 경우의 수는 현재 5대3일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5대3인 경우에, 자, 이것도 누가 들어놓은 거냐면은, 뭐, 정영식이나, 예? 그 조한창인가요? 예, 뭐, 그 다음에 뭐, 그 김복형, 이런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들어놓은 게 아니고, 왜냐면 5대3에서 판결을 하면 기각이잖아. 이거는 문영배 재판관이 들어놓은 거예요. 5대3이면 지금 들어놓은 사람은 보수 재판관 정영식이 아니고 문영배가 들어놓은 거야. 현재 5대3이라면. 그렇게 보는 게 맞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판결을 안 내려. 5대3이야. 5대3이면은 우리가 들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문영배나 이미선이 들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4월 18일 이전에 판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대3이면. 응? 아니 왜 이 간단한 산수를 왜 여러분들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제 말이 맞잖아. 지금 재판부가 5대3으로 나눠졌어. 5대3으로 나눠졌으면 시간을 끌고 있는 건 누구냐? 문영배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마은혁을 임명을 해주든지. 임명을 해야 끝나니까.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게 보수 재판관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5대3이면. 우리 쪽에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야. 우리 쪽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들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빨리 그 사이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5대3인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 마은혁 재판관은 4월 1일까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지금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4월 1일 날 한덕수가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을 할까요? 안 할 거 다 아시죠? 한덕수가 이제 와서 왜 임명을 하겠어? 안 할 거잖아요. 마은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게 될 거야. 그래, 한덕수를 탄핵해. 한덕수를 탄핵하면은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됩니까, 여러분? 한덕수를 탄핵하면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것도. 그냥 한덕수만 탄핵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놈이 뭐 최상목이랑 같이 탄핵됐으니까 최상목이 날라가고, 예.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여튼 뭐 누가 올라왔어. 이 사람이 임명할까요? 지금 마은영을 임명을 하면은 보수의 공적이 될 텐데 마은영 임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 또 탄핵을 해. 또 안 해.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내각 총탄핵이에요. 내각을 싹 다 탄핵을 했어. 저도 내각 총탄핵은 거의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다시피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내각 총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상황상 그게 옳지 않다는 거야, 저는. 자, 한덕수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나한테 또 안 해. 그냥 전체 탄핵을 했어요. 이번 주에 했어. 4월 4일날 다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각 총탄핵을 하면은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냐고. 안 돼요. 안 돼. 임명이 안 되는 거라니까, 마은영은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각 총탄핵을 뭐 화가 나니까 우리가 그거라도 해보자 뭐 이런 마음에서 할 수는 있는데, 네? 우라가 침이니까 저놈들한테 뭐래도 본때를 보여주자 그런 화풀이용으로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마은영 재판관이 내각 총탄 한덕수 탄핵을 하건 내각 총탄핵을 하건 마은영이 이제는 임명될 수가 없어요. 4월 18일 전에. 안 돼. 그냥 들어 누우면 되는 거야, 쟤네들이. 그래서 마은영이 임명될 경우의 수가 없어요. 4월 18일 이전에 지금 막 뭐 내각 총탄핵, 한덕수 탄핵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냉정하게 정치 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 현실은 내각 총탄핵을 하더라도 4월 18일 전에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되자마자 변론갱신해야 되는데 변론갱신하고 뭐 또 그 참여를 해야 되잖아, 변론에. 그 다음에 또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종결심리, 종국심리, 종결심리가 아닙니다. 종국심리에 참여한 6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야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은영 재판관은 종국심리, 심리 자체에 참여를 못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론 재개를 해야 돼요. 변론 재개를 해서, 자, 마은영 재판관이 종국심리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리죠. 마지막 심리에 참여를 해야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면은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론갱신하고, 그 다음 변론 재개해서 종국심리하고, 그 다음에 평의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평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열흘 안에 가능한 일이냐고.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18일이 됐어. 18일이 됐으니까 마은영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되는 거예요. 퇴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퇴임이 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김민석 의원은 퇴임이 되면 권한대행이 2명을 선출해가지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시나리오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퇴임이 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하는 경우의 수는 5대 3인 경우예요. 그죠? 5대 3인 경우야. 자, 인용 5, 기각 혹은 각하가 3입니다.
자, 근데 문영배, 이미선이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여러분? 의견이. 이미선과 문영배의 의견이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이거 다 답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미선, 문영배는 당연히 인용이겠죠, 그죠? 인용에 들어가 있겠지. 5명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미선, 문영배가 뭐 기각이나 각하 쪽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 완전 뭐 식스센스급 반전이죠. 에? 문영배, 이미선은 당연히 인용 쪽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이 퇴임을 했어. 5명 중에 2명이 퇴임을 해요. 퇴임을 했죠? 그럼 인용 의견은 3명이 남는 거예요. 그죠? 인용은 3명이 남지. 자, 원래 인용, 각하는 3명이었어. 근데 6명 중에 인용 셋, 기각 혹은 각하 셋. 이렇게 남은 거예요. 반반이 된 거야, 이제. 2명이 나갔으니까. 자, 6대6이면, 3대3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들 헌법 공부를 좀 하셨는지, 요즘 하도 헌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 노릇하고 살려면은요, 헌법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3대3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못하지. 예? 아니, 판결을 못하죠. 3대3이면 판결을 못하잖아. 6명 이상이어야 판결이 되는 거예요. 6명 이상이어야 판결이 되는 거야. 6명 이상이 되어야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6명이면. 그러니까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예? 여기 아까 그 중앙일보 예. 그 기사에 자, 요런 표현이 나와요. 자,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 4월 18일 자정 예. 만료가 19일밖에 남지 않은 점도 변수로 꼽힌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6명만 남아서 헌재 선고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된다. 즉 헌재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력화. 봉만사님, 저 자의반 타의반 법 공부하는 김에 늙음학기 서울법대 준비 중입니다. 기왕 하는 김에 민주시민 힘드네요. 헌재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문 닫는 거야, 이거는 6명이 되면. 그죠? 그러면은 아무 판결도 못 해요. 그래서 장기화 된다는 거야. 무기한 장기화 된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 장기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 장기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18일 이후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자, 3대3이니까 그냥 이제 헌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복귀도 못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쭉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직 산수가 서툰 분들이 많아요. 마은혁을 임명했어. 한덕수가 갑자기 마은혁을 임명합니다. 4월 17일 날 한덕수가 계기다가 마은혁을 임명을 해. 4월 17일 날. 그럼 어떻게 됩니까? 7명이 되죠. 7명이 되는 거죠. 4월 17일에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버렸어. 그럼 7명이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표는? 기각 3명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각 3명이 계속 살아있잖아. 인용 2명이 퇴임을 하는 거고, 기각 3명은 살아있고, 자, 그러니 5명 중에 2명이 빠졌죠? 근데 마은혁을 다시 임명을 했어요. 자, 그럼 4대3이네? 4대3이면 기각입니까? 인용입니까? 4대3이면 기각이에요? 인용이에요? 기각이잖아요, 이것도. 4대3이면 기각인 거예요.
아니 5대3도 기각이었는데 4대3 당연히 기각이지.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5대3이면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현재 5대3이야. 5대3이야 현재. 5대3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버리면은 변론 갱신해야 되고 변론 재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종국심리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 마은혁 재판관이 4월 18일까지 판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4월 18일까지 판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심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해버렸어. 그래서 7명이 됐어요. 지금 마은혁을 임명해가지고 7명이 됐어. 7명. 그럼 기각이잖아. 4대3으로. 5대3일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대3일 경우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가 지금은 쟁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쟁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자,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한덕수가, 자, 문영배, 누굽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 이제 김민석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은 한덕수가, 자, 18일까지 개겼다가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고 나니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가지고, 그죠? 한다는 거야. 2명을 임명하면은 이제 5대3으로 뒤집히는 거죠. 5대4가 되지. 5대4가 되지. 5대4가 되는 거 아닙니까? 2명을 한덕수가 임명을 하고, 예? 뭐,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해주고, 그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응?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지네 둘을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근거가 없지. 그러면은 이제 9명이 다 채워져. 근데 5대4잖아. 5대4로 역시 기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5대3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최후의 상황, 최악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도 논란이니까 최악의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볼 때 5대3인 경우가 최악의 경우의 수인데 5대3일 경우를 이렇게 잘 따져보면은 만약에 마은혁, 임미선, 뭐 아까 그 민주당에서 그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하나만 해요. 좀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만 하지. 거부권 행사하지. 그건 놔두겠어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한다라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올리면은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권한대행이 그 법이 통과를 할 수 있겠냐고. 18일 전에. 그래서 마지막 지금 카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내각 총탄핵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각 총탄핵이라는 카드는 뭐냐 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5대 2명이 퇴임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5대3이고, 2명이 퇴임을 해. 예, 그래서 3대3이 됐어. 그러면 헌재가 무력화되는 거죠. 헌재가 무력화돼요. 이때 내각을 총탄핵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도 임명을 못하는 거야. 마은혁도 임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2명, 대통령 몫에 2명 재판관도 임명이 안 되고, 그래서 6명이 상태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각 총탄핵이라는 건 6명 상태로, 그냥 무정부 상태로
임기를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쭉 가는 거야. 그거는 닦아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18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되고, 예, 마은혁 임명 안 되고 그냥 뭐 누굽니까? 그 누구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5대3일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각 총탄핵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면은 뭐가 다 해결이 되고 탄핵 선고가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정부와 헌재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거지. 그게 가능한지는 뭐 몰라, 아무도. 그럼 적어도 앞으로 2년 안에 대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방법이 없지. 내각이 없어, 하나도.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할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사람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각을 총탄핵시키면은 아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 해. 그 다음에 내각을 누가 또 구성을 해요? 구성이 안 되잖아. 내각을 구성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예, 오늘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김어준 씨가 자꾸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쫙 퍼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응? 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홍사훈 씨, 예, 홍사훈 기자죠. 예, 홍사훈 기자가 오늘 SNS에 장문에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야. 응? 자, 왜 한덕수에게 마은혁 임명을 화요일까지 하라고 시간을 주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홍사훈 기자는. 예? 사실상 수요일까지 헌재에서 선고기일 공지가 안 되면 비상대책을 가동해야 할 텐데 하루하루 날짜를 계산해봐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물론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니 그때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 같긴 한데, 당장 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단해라, 최후 통첩 내리고 바로 실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한덕수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마은혁을 임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일을 왜 스스로 할 것이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 화, 수, 중 이틀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둬야 한 명을 탄핵하던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하든 또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법안을 통과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더 좋겠으나 일단 월요일 본회의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화요일, 수요일이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헌재에 수요일까지 선고 결정을 내려달라, 안 그러면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것이라는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탄핵안 발의와 표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무조건 화요일엔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미 2월에 발의된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법안도 내일 법사위를 열어 무조건 소위부터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레 탄핵안과 동시에 표결에 올라갈 텐데, 한덕수는 탄핵된다 쳐도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면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되면 나라는 망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 그나마 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헌재 내부 상황이 밖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전혀 다를 가능성이 높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는 그간 겪은 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자, 홍사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어요, 홍사훈 기자님. 김어준 씨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골든타임은 언제였냐면은 올해 1월, 늦어도 2월 안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 따박따박 탄핵을 해나가면서 그 뭡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한덕수 탄핵한다고 홍사훈 기자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서 한덕수에게 임명을 촉구한다고 해서 임명 안 할 거고 탄핵한다고 해도 임명 안 해요. 그 다음 사람이 권한대행이 되면은 그 사람도 임명 안 해요. 임명 안 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임명한다고 해도 18일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홍사훈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나라 망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남은 카드는 내각 총탄핵인데 내각 총탄핵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야. 왜? 내각 총탄핵을 해버리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형국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최후 수단으로서 쥐고 있어야 돼. 진짜 윤석열이 복귀하게 된다. 그 최후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덕수, 국민의힘 쪽에서 권한대행 한덕수가 됐건 누가 됐건 한덕수는 탄핵이 됐을 테니까 아닐 테고 누가 됐건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할 때 그때 해야지. 그리고 잘 보세요. 자, 탄핵을 다 시켰어. 근데 헌법재판관이 6명이에요. 그럼 다 판결이 안 나. 무간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간지옥으로. 그 최후의 핵폭탄 쓰는 거야 이거는. 전쟁으로 따지면은 핵폭탄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다가 핵폭탄을 던지는 거야. 복걸복 하는 거예요. 누가 죽나 누가 사나. 저런 주장을 하는, 아니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홍사훈 씨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마치 지령처럼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걸 앵무새처럼 읊어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마 이 상황이 되면 나라는 망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 덜 망한다. 한마디로 자살폭탄 테러를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김어준의 지금 아이디어나 홍사훈 기자의 아이디어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자는 거야. 같이 다 죽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거는 제가 일단 법리적인 문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 날 완전히 종결된다라고 법리적으로 볼 수 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때 가서 터뜨려도 돼. 4월 18일 날 헌재가 무력화되고 쟤네가 진짜 마은혁을 그때 가서 임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2명을 더 임명하려고 한다든지 그때 되면은 내각 총탄핵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헌재가 선고를 할지 말지 지금 8대0인지 7대1인지 6대2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거부터 들어가자고?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잘 밟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은 이거예요. 이미 예전역에 이렇게 했으면은 따박따박 탄핵을 해나갔으면 지금쯤이 아니라 뭐 3월쯤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건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폭탄 터뜨리고 그냥 다 죽자 해버리면 되냐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는 4월 1일 날 최후 통첩, 최후 결심 잘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하고 그 한덕수 탄핵 들어가자고.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 이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덕수가 자, 이번에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탄핵이 들어가면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왜? 지난번에는 위헌이 맞는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안 본 거예요. 헌재에서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위헌인지 아는 상태에서 직무복귀를 했고, 직무복귀를 한 후에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임명을 하라고 압박을 했어. 그런데도 지금 한덕수가 안 하고 있잖아. 자, 이거는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야. 시간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즉 탄핵 요건이 성립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덕수가 자, 본인의 공직 생활에 오점이 생기는 거야. 이제 딱 까놓고 연금 날라가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본인의 연금이 중요할까요? 윤석열의 복귀가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예, 본인의 연금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제가 이 정도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 이하, 예? 김민석 최고위원,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그 외에 또 다른 최고위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예? 법률 전문가가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김어준 만도 못해요? 생각이? 김어준만큼도 머리가 안 돌아가, 최한욱이만큼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검토를 해보고, 예,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그런데 뭐 마치 막 내각 총탄핵을 당장 안 하면은, 예? 나라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각 총탄핵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살 테러 하는 거야. 자살 테러. 씨발 다 같이 죽자. 어차피 망할 나라 윤석열 복귀하면 이 나라는 다 망하니까 그냥 다 같이 망하자. 그 이재명도 대통령 되지 말고 윤석열도 복귀하지 말고, 어? 다 복귀하지 말자. 그냥 나라 엉망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게 내각제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내각제 아니에요? 국회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면은 사실상의 내각제가 되는 거잖아. 이거 김어준 내각제 음모 아닙니까 이거? 에? 그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아니, 행정부 사라지고 헌법재판소 사라지면은 그럼 내각제 되는 거 아니야? 입법부만 남으면 그게 내각제지 뭐가 내각제예요? 어? 그 상태로 2년을 가자고? 그 우원식 원내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각 총탄핵을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의장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헌법에 없어 또. 어? 국무위원만 권한대행을 할 수 있어요. 헌법에 명시가 된 게. 그 복잡해. 나라 엉망되는 거야 이거는. 그 이 엉망되는 자살 핵폭탄을 지금 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터뜨리자고? 그게 무슨 압박이 돼? 압박이 되긴. 압박도 안 돼. 쟤네들도 잘 됐다 그러지. 땡큐 하지. 아, 잘 됐네. 그래 니네 죽고 나 죽자. 같이 다 죽자. 국민의힘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니네 그러니까 뭐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하겠다 뭐 그러고 나오고 있잖아. 같이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게 저도 고민 해봤어. 왜 이제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내가 대통령을 하지. 지금 며칠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응? 며칠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느냐? 5대 3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5대 3일 경우에. 예? 근데 방법이 있을 거야. 예? 그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방법은 제가 이번 주에도 탄핵 선고를 안 한다. 예? 탄핵 기일이 안 잡힌다. 탄핵 선고 기일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때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볼게. 그리고 제가 연구할 필요도 없어. 지금 당 지도부에서 저보다 더 머리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 뭐 변호사가 몇 명이고, 예? 김민석 의원이 저보다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뭐 박찬대 의원이 저보다 머리가 나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 지도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일 때수록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 믿고 그냥 가면 돼. 이재명 대표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땅에서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라 한덕수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은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마은혁 법복이 입은 좌파 활동가 스스로 거치 결정해라. 권성동이는 진짜 너무 생각 없이 막 질러대는 것 같아. 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스스로 거치를 결정해야 된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뭐 인민노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탄핵 선고 결과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은 민주당 쪽에 이제 불리할 수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탄핵 선고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권성동이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죠? 마은혁 재판관의 뭐 과거 경력이나 판결 사례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편향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퇴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은 이제 절대 임명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제 내일까지 최후 통첩을 했는데 한덕수의 개인적 생각은 뭐 어떤지 모르겠으나 뭐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같이 간다라고 보면은 권성동이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낸 거는 한덕수가 결국은 뭐 내일이 돼도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임명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탄핵 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한덕수와 최상목 이제 두 명 다 탄핵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웃기는 게 권성동이 저거 나중에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저러면은 이제 절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보수 그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은혁은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니까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월 18일이 지나도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되지, 그죠? 마은혁을 절대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건 임명을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8일이 지나면은 무기한 이제 탄핵 선고를 못하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이런 것 같고 지금 권성동이 뭐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빨리 선고를 하래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쟤네들이 지금 5대3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5대3이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영배 선고 안 하고 퇴임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퍼지는 4.18 이후설. 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재판관 퇴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동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늦어도 3월 말 3말 4초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이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이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4.18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 선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얘네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8명 가운데 최소 6명 재판관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진보 성향의 문영배 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의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기일을 못 잡고 있다. 헌재 내부에 인용대 각하가 5대3 또는 4대4 정도로 팽팽한 거 아니냐. 조율이 도저히 안 되면 문영배 대행이 임기 내에 선고일을 안 잡고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다. 조종훈 8대0을 만들자고 하면 4월 18일이 훅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임기를 넘겨버리는 게 나쁠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이제 상당히 그 희망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지금 딱 맞는 거죠. 지금 만약에 5대3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제 5대3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지연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그냥 추측일 뿐인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이후에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나온 추측이지 실제 헌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소설 쓰고 있는 거야. 그 소설이 급기야 어떤 지금 지경까지 왔느냐. 권성동도 오늘 탄핵 선고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민의힘 애들이 선고를 지금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광훈이도 지난 주말 집회부터 선고를 지금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5대3이면은 선고를 빨리 해야지.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5대3이면 기각이니까 문영배 이미선 의원이 재판관이 만약에 퇴임을 해버리면은 선고를 계속 못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지. 5대3이면은 쟤네들이 오히려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4월 18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권성동 씨는 재방송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 그 중앙대가 좋은 학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가끔 보면은 이제 동문들 중에 좀 덜 떨어진 동문들이 어느 학교나 있기 마련이야.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요. 제가 볼 때 권성동이는 재방송만 봐도 이게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딱 알 텐데 너무 멍청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18일이 지들 보기에 자 이런 거예요. 지금 5대3이고 보수 애들 희망회로는 이거예요. 지금 5대3이니까 마은혁이 막는 거야. 선고를 못하게.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이 5대3이니까 지금 선고를 하면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막는 바람에 선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18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잖아. 18일 이후로 넘어가면은 자 5대3이었던 게 마은혁 임미선이 퇴임을 하죠. 그럼 3대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선고를 못해요. 6명으로는 선고를 못하니까 못하지. 그럼 마은혁을 빨리 임명을 하면은 진보가 넷이 되지만은 7에서는 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진보가 넷이 돼도 기각이죠 역시.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자 5대3이 맞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팁을 주는 거야. 권성동 하도 불쌍해가지고 저랑 가까운 분의 또 동문이어서 제가 좀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5대3이라고 본인들이 굳게 믿고 있다면은 일단 문영배 헌법재판관한테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죠? 빨리 선고를 해야 기각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선고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은 4월 18일까지 버텨야지 무조건. 5대3이 6대2가 될 때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대3이라면은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는 거는 문영배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 쪽도 되게 대단히 보면 제가 이래서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우리 진보 쪽 평론가들이나 유튜버들도
머리가 모자라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와, 빨리 탄핵 선고하래, 방송에서.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면 다 그러고 있죠. 빨리 탄핵 선고를 해라. 그런데 5대3일 가능성이 있대. 아니 5대3이면은 지금 민주진보 쪽 입장에서 탄핵 선고를 빨리 하면 됩니까? 하면 안 되지. 지금은 무조건 버텨야지. 문영배 버텨라. 누워라. 들어 누워라. 문영배. 일단 18일까지 버텨보자. 일단 18일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은 내각 총탄핵을 하건 뭘 하건 그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무력화시키자 헌재를.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5대3이면. 근데 5대3이라면서 또 선거는 빨리 하래요. 제가 진보 유튜버들 보면서 한심한 게 그거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대3인데 선거를 빨리 하면 됩니까?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들어 누워야지. 문영배가 최대한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뭐 18일이 됐건 뭐 언제가 됐건 그냥 버텨야 되잖아.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왜 진보 쪽에서 5대3이라서 지금 비상 상황이래. 그러면서 선거는 또 빨리 하래요. 이게 거의 지적 수준이 권성동 수준이야. 그리고 권성동이는 제가 그래 지들이 5대3이라고 생각하면은 탄핵 선고 빨리 하는 게 맞죠. 거기까진 맞아. 그럼 마은혁을 좌파 판사로 몰아가지고 임명하면 안 된다.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되나? 하면 안 되는 거지. 권성동은 4월 18일까지 문영배가 버티다가 그냥 튀어버리는 거잖아. 지금 전략은 좌파들의 전략은 그거잖아. 예?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5대3이니까 선거를 안 하고 버티다가 본인들이 튀어서 6명이 돼버리면은 무력화를 시켜가지고 선거를 아예 못하게 하자. 이게 좌파 전략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은혁을 임명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지. 임명을 해서 7명을 만들어야지. 7명을 만들어도 4대3이잖아. 4대3이면 기각이잖아. 왜 이렇게 다 덜 떨어진 소리들을 합니까? 이거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대3이라고 지금 전국을 보고 있다면 현재 구도가 지금 현재 5대3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탄핵 선고를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임명하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 누워.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비상 상황이 지금 18일까지 안 하면 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5대3이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8일까지 안 하면 비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비상 상황인 거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야. 5대3인데 그럼 마은혁을 임명해야지.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신 상태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라고. 지금 5대3이어서 선고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래. 한 명이 들어 누웠어. 한 명이나 두 명이 들어 누운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 조셉윤 얘기를 했잖아. 미 대사 대리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할 때 탄핵 선고해라. 이렇게 이제 오더가 내려온 거야. 쫙 내려왔어. 그러니 그 중에 이제 미국 쪽하고 뭔가 이게, 이게 붙어 있는, 재판관이나 그쪽에 지령을 받는 놈이, 들어 누운 거예요. 한 명만 들어 누워도 선고는 못 해요. 응? 혼자서만 들어 누워도 선고를 못 해.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 헌법재판관이 의견이 없다라는, 아직 결론을 못 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선고를 못 해요. 응? 나는 기각 의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선고를 하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자, 8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충 논의를 해보니까 평의를 했어. 이렇게 모여서 평의를 해보니까 이 사람 대체로 인형인 것 같고 이 사람 기각인 것 같고 이 사람 인형인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그럼 이제 대체로 각자 의견이 확인이 됐잖아. 자, 그럼 평결에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선고를 하면 돼. 그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8명 중에 한 명이 나 지금 결론을 못 내리겠네? 나 기각인지 지금 인용인지 나는 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래버리면 판결을 못해요. 그러면 평결을 못하는 거야. 그게 한 명만 들어 누워도 평결을 못해. 그게 이제 들어 눕기라는 거고, 그게 지금 누가 조한창인가요? 예, 그 재판관이 들어 누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실명이 막 거론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얘기도 저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제가 볼 때 들어 누운 거야. 이재명 선거 끝날 때까지 야 우리 개개해야 돼. 그러고 이제 들어 누웠어. 그럼 유죄가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왔으면은 조금 더 개기다가 선고를 해가지고 한 4월 중순쯤에 선고를 해서 이재명 대표 3심하고 대선하고 일정을 겹치게 해보려고 했던 게 조셉 윤의 계획이고 윤석열 보수 세력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셉 윤이 트럼프한테 조인트 까졌다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 선고하는 날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전에 이재명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어요.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주지사, 누구 이름 까먹었네요. 하여튼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있는 날. 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아웃시키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막 터져 나오는 시점에 알래스카 주지사 트럼프의 측근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라는 건 의미심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하는 바는 뭐냐면 조셉 윤이 혼자서 작전 짜다가 트럼프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냥 조인트 까졌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잽싸게 와가지고 조셉 윤 불러다가 야 이거 씨발 하지마 이렇게 돼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소설을 쓰고 있어 지금. 근데 어쨌건 생각지 않게 무죄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제 작전 끝. 근데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된 다음에 바로 탄핵 기일을 잡아버리면은 그거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탄핵 기일 안 잡을 거다 얘네들이 쪽팔리니까.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잡지 않겠냐,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뭐 이쯤 잡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 제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5대3이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뭐 7대1이나 6대2, 그것도 7대1이나 6대2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의견을 얘기 안 했어.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미 의견이 자신의 속내를 안 비춘 상황인 거야.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침대 축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명이 인용인지 기각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8대0이라고 봅니다. 8대0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 2심을 보면서 얘네들이 작전 들어갔다가 트럼프한테 걸려가지고 조셉 윤이 조인트 까지고 이러면서 난장판이 되고 이걸 지금 수습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작전이 다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제 이제 이것도 뇌피셜이에요. 뭐 어차피 저는 방송을 뇌피셜로 하니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 아니 내각 총탄핵 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올해 1월 달부터 주구장창 떠들어댈 때는 아무 관심도 안 갖다가 윤석열 탄핵이 이제 임박해지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윤석열 탄핵이 임박해지니까 왜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각 총탄핵하자고 난리들입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고 그것도 언급을 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한덕수한테 뭔가 이제 응징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각 총탄핵한다는 얘기가 뭐가 언제 있었어. 근데 진짜 해야 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타이밍에 왜 내각 총탄핵을 들고 나와가지고 민주진보 유권자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실제 내각 총탄핵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아예 대선 자체가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대선이 무기한 연기, 조기 대선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가 돼버려. 이런 상황을 왜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냐고. 이건 저 플랜 B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며칠 동안 좀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거야. 조셉 윤의 플랜 B, 민주당의 플랜 B가 아니고 조셉 윤의 플랜 B. 플랜 A는 뭐였냐? 윤석열 아웃, 이재명 아웃. 윤석열 탄핵 파면, 이재명 유죄. 이게 원래 조셉 윤이 짰던 플랜 A야. 근데 이게 어그러졌어. 그러니까 플랜 B로 들어간 거 아니냐. 아예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못 되게 만들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소설을 써볼 수도 있잖아. 여기 왜 다 놀아나냐고.
그리고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내각 총탄핵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실제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만약에 내각 총탄핵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5대3이 확실시 되는 시점. 아, 진짜 5대3이구나, 지금. 이게 확실시 되는 시점에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4월 11일 이후, 4월 18일에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막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는.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 문제야.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복잡하게 합니까? 탄핵 선고를 못하는 게 목표면은 헌법재판관 탄핵시키면 되지. 한 명만 탄핵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한 서너 명 탄핵시키든지. 그럼 헌법재판소가 안 돌아가잖아. 자, 그렇고요. 자, 미국에서도요. 아까 이제 미국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저는 좀 신뢰성이 없다, 지금. 5대3이라는 얘기가 신뢰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빅터차 정치 위기 선거 없이 해결이 안 된다. 윤 복귀에도 레임덕이다. 이게 이제 빅터차라는 사람이요. 한반도 문제 이제 전문가예요. 한반도 문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2017년에 원래 주한미 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트럼프 정부 시절이에요. 주한미 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트럼프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철회가 됐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 신임장을 받았는데 신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철회가 됐어. 이제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 빅터 차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왜 이제 임명이 철회가 됐냐면은 주한미 대사로 올려다가 철회가 된 이유가 북한 핵시설을 폭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초반에는 정신 못 차렸어. 막 꿈꿨지. 북한을 폭격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이 가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빅터 차라는 사람이 한반도 문제에 오랫동안 지금 국제문제전략연구소라고 여기에서 이제 석자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예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북한 폭격하는 거는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했다가 트럼프하고 이견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한미 대사로 내정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 근데 최근에 한국의 다음 행보라는 주제로 주제에 온라인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윤 대통령을 막는 데 집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레임덕이 될 거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용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 정객들 사이에서도 다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아까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한국의 이 위기 상황이 윤석열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라면은 대단히 더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선거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선거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일 거다라고 누차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트럼프가 비슷한 생각일 수밖에 없냐면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지금 완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한국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은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어쨌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돼야 한국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어쨌건 업저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 중간에서 교량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지금 위치라고. 근데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언제 내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돼 있으면은 과연 북한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불똥이 한국에서 터진 불똥이 언제 자기들한테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원만한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를 저는 원할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뭐 유죄가 나올 줄 알았더니 무죄가 나오면서 혼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예, 혼선이 있고, 미국 쪽이 됐건, 윤석열 쪽이 됐건, 어디서 오더 받은 놈이 한 명 있는데, 그 놈이 계속 들어 누워 있다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빨리 저기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일어나. 끝났어. 야, 짐 싸. 휩쓸 불었어. 축구 시합하다가 선수들이 늙는 이유는 뭐예요? 침대 축구하는 이유는. 시간 끌라고 침대 축구하는 거잖아. 근데 끝났어, 경기가. 심판이 휩쓸 불었어요. 야, 끝! 했는데 누워있어? 빨리 집에 가야지? 전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봐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5대3일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예, 지금 저 국민의힘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잖아. 권성동이 막 흥분해갖고, 야, 5대3이야? 5대3인데, 5대3이면 빨리 탄핵해야지. 빨리 탄핵 선고해야지. 근데 또 마은혁은 또 임명하지 말제. 아니 그 비관적으로 그 100억 자산가님 그 비관적으로 추측을 하면은 과학적인 거고 낙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나이브한 거예요? 그럼 다 무조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겠네? 평론가라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정치인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제 시민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민주당에서 세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저는 평론가라는 사람들, 방송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5대3이라면서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100억 자산가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분이 그 5대3이면은 지금 탄핵하면 돼요? 선고하면 돼 지금? 선고 안 해야지. 빨리 들어 누워 다 가서. 왜 자꾸 헌재 앞에 가갖고 선고 빨리 하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나라 망칠 사람들이네. 지금부터 5대3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탄핵 선고 빨리 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하지 말아라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야. 5대3이면은. 지금 선고하면은 그냥 기각이잖아. 5대3이면 당연히 기각이잖아. 이거 보수예요? 지금부터 탄핵 선고 빨리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인 거야 보수. 5대3이라며. 5대3이면 탄핵하면 선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래 5대3이니까 선고 못하는 거다. 예, 100억 자산가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칩시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4월 18일 날 생각해도 안 늦어. 왜냐하면 지금 가질 수 있는 대책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는 것밖에 없어. 그거 지금 안 해도 돼. 예? 내각 총탄핵 지금 안 해도 된다고. 18일 나가서 해도 충분해. 아유.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요거 방송을 이제 잘 보진 못했고, 기사 나온 것만 봤는데, 김어준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에 민주 초선 6명 새겨 듣겠다. 그래서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김어준 씨가 좀 이상한 게 제가 요거는 못 봤고 오늘 그 금요일인가? 예. 그 봉지욱 이라는 헌법학자 분하고 그 박부영 철학자 두 분을 모셔놓고 방송을 하더라고. 예, 뭐 두 분 다 이제 뭐 종종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거 뭡니까 내각 총탄핵
이거를 자꾸 그 유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이걸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아이디어 낼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위기 상황이니까 최후의 어떤 수단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각 총탄핵 얘기는 사실은 뭐 제가 제일 먼저 꺼냈던 얘기 중에 하나야. 저는 1월 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은혁이 계속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이래. 왜 이러니까 오늘.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니까 한덕수를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달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도 안 되고 전국이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돌파구를 못 내고 있었을 시점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각 총탄핵이라도 하자 이거.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이게 탄핵을 할 거 아니냐. 대동세사님 1시까지 가자는 댓글 동참합니다. 힘들어요. 1시까지 오늘 2번 방송했는데 뭘 어제는 막 2시까지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질 않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저보고 또 1시까지 방송을 하자고 그래. 저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2분 남았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버스 떠난 다음에 갑자기 내각 총탄핵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볼 아이디어고 최후의 수단으로 내각 총탄핵이란 카드를 쓰는 것은 일단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 핵무기는 핵무기지. 야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될 바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미국도 참전을 했어. 러시아는 당연히 전쟁을 하고.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휴전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밀리니까 야 이거 러시아 니네 철수 안 하면은 우리 핵무기 쓸 수 있다.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래갖고 야 미국이 야 너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나가. 러시아 푸틴 트럼프가 원체 미친놈이니까 너 나가. 안 나가면 나 핵무기 쏜다 모스크바에다. 이런 말을 해. 그러면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핵무기를 쏴. 팍 눌러갖고 핵무기가 날아가. 그럼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어요? 러시아도 반격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다 죽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각 총탄핵은 저는 이제 핵무기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는 있어야지. 근데 꺼내는 순간 핵폭탄 터지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은 압박 차원에서 국민의힘 애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야 나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도 있어. 니네 까불면 다 죽는 거야. 윤석열 복귀 웃기지 마. 다 탄핵시켜버릴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은 아니 이걸 계속해서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온 이후에 거의 매일 이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내각 총탄핵 해야 된다. 특히 여기에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고 있어 아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김어준하고 짜고 계속 민주당에 지금 내각 총탄핵 해야 된다. 오늘 안 하면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18일까지 임명을 못 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못 하면은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쓰면 어떻게 헌재에서 언제 판결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더니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까지 아까 뭐 박구영 철학자랑 그 봉지욱인가요? 아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봉지욱은 기자고 임지봉 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뭐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 헌법 전문가여가지고 그 두 분을 데려다 놓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이거 총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초선 의원들 6명이 이분들이 이제 또 초선 의원 72명이 저기를 했죠. 그 뭡니까? 그 내각 총탄핵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딱 또 불러 모아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에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새겨듣겠다. 뭐 이런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있지 않다.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헌법재판관 뭐 탄핵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강유정 의원은 이제 뉴스공장에 오랫동안 출연을 했으니까
김어준하고 좀 가까운 사이겠죠? 그래서 강의정 의원이 오늘 그 김민석 의원도 나왔어요.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을 했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뭐 플랜 B가 있느냐, 플랜 B를 좀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 김어준이.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야 노련하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 계획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계속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김민석 의원도 자꾸 압박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오늘 이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유정 의원이 답을 했지. 지도부는 지금 플랜 C, D, E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 다 플랜이 있대. 있으면 된 거지 뭐 알아서 하겠지. 플랜이 없으면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참 뭔가 묘수가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민주당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냥 뭐 탄핵 될 거야. 뭐 이렇게 인용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 지금 이게 최악의 상황에 18일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너무 무대책으로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김민석 의원도 이미 요 초선 의원들 출연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다 계획이 있다고. 근데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당연히 얘기해 주면 안 되지 지금. 카드를 다 꺼내면 됩니까? 200만 명이 보는 방송에 거기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꺼내놓으면은 그게 카드가 되냐고. 이게 본인 시청률 올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우리 진영의 스피커라면은 민주당에게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단독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의도대로 민주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김민석 의원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 자, 그래서 강유정 의원 이번 주는 국회 안에서 법률안 투쟁과 한편으로 탄핵 투쟁을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줄탄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정해 있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봉화혁명님, 조석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왕,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자 이것도 보세요. 아까 그 강유정 의원이 지도부는 지금 플랜 C, D, E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플랜 B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린 C, D, E, F까지 다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때잖아. 있다는데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이 돌아온다. 계엄한다. 사람 죽는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가 없는 것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까 김진도 5대3은 이게 낭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윤석열이 당장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정치 그리고 저는 이게 다 떠나서 진행자가 게스트 불러다 놓고 게스트 얘기를 들어야지 본인 얘기를 계속 뭔가 강변을 해. 민주당에서 계획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이 돌아온대. 그럼 거기 200만 명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윤석열이 돌아와서 계엄 또 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럴 판인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뭔가 제2의 계엄으로 갈 수 있다. 2차 계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기정사실은 아니잖아 지금. 근데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양 5대3인 양 지금. 이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SNS나 뭐 유튜브에 보시면 5대3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 아니 왜 무슨 근거로 5대3이냐고. 18일이 넘는데
오늘은 이제 많이 사라졌네요. 저희 방에서는. 근데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저도 김어준한테 배운 거예요. 될 때까지 가스라이팅 한다 저도. 김어준이 될 때까지 하잖아. 나도 될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귀에 피가 나올 때까지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슬슬 피 나오죠? 아니 5대3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거냐고요?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어? 근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니 근거를 얘기하면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거라고 하는 얘기가 누가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찌라시 얘기를 해. 대동세상님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플랜 B, C, D, E까지 다 준비가 돼 있대. 그러니까 그 한덕수 탄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카드는 한꺼번에 다 꺼내냐고 카드를. 그리고 김어준 따위한테 그 카드를 알려주면 돼요. 우리 강희정 의원도 이제 초선이긴 하지만은 나름 의정 활동 이제 정치에 어느 정도 정치가 몸에 밴 것 같아. 김어준한테 그 정보를 다 주면 돼? 절대 주면 안 되지. 당에서는 꼭꼭 숨기고 있어야지. 탑 시크릿이에요. 1급 비밀이야 이거는. 우리 무기를 다 꺼내놓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죠? 예기치 못하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이제 그 내각 총탄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 저희 이상으로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비꼰 것 같아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물으니까요. 모르겠다. 그건 국회가 생각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앞에는 얘기를 하다가, 이건태 의원이 하도 이제 김어준이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정치 천재인 것처럼 뭐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비꼰 거야. 저희 이상으로 연구하신 것 같은데 네가 그러니까 뭐 일개 뭐 유튜브 진행자가 국회 상황을 정치를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네가 그렇게 잘 알면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 아니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어준이 그렇게 이재명보다 김민석보다 박찬대보다 뛰어난 그런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봤잖아. 겸손하게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모르겠다. 답을 알려줘야지. 그런데 모르겠다. 그건 국회가 생각해내야 한다. 백승하 의원, 여권에서 줄탄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김 씨의 주장에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다. 새겨 듣겠다. 예. 김 씨, 김어준 다 계획이 있다고 안심하게 만들어 달라. 주무시지 마시고.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왜 자요? 민주당 의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뭐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잖아. 다 계획이 있다고. 그 계획을 김어준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 지도부를 본인이 얘기했어. 어려울 때일수록 당 지도부 믿으면 된다고. 본인 방송에서 뭐 이재명만 보면 된다. 민주당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딴 얘기 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 시사저널인가요? 시사인인가? 시사인 같아. 그 주진우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 왜 예의주시를 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벌써. 이게 좀 먹잇감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싶은 거야. 이재명 민주당, 초선,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죠? 뭐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해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내란 음모죄가 성립도 안 되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무슨 김어준이 지령을 내리고 이재명이 실행을 하고 막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에 자꾸 김어준 씨가 먹잇감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결과적으로?
내란 음모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옆에 있다가 주진우가 이제 오늘 고발을 했는데 주진우를 또 조국 혁신당이 무고죄로 고발을 했대요. 왜 지금 논점을 흐립니까 지금? 쓸데없는 문제로 논점을 흐려가지고 이걸 진영 대결, 이념 대결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김진, 정규재, 조갑재 같은 보수 논객들도 탄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야. 그리고 이념 대결의 양상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김어준이 괜히 설레발을 치고 난장을 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저기 고발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 쓸데없는 먹잇감을 왜 줍니까? 지금 할 필요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 주진우 그 기자 주진우죠. 예, 저건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 고발한 거는 그 국회의원 주진우고 기자 주진우가 오늘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참 황당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좀 뭐 비상 상황이다. 김어준하고 이제 비슷하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둘이 비슷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진우가 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곧 탄핵을 선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자기 보고 해외에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대.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탄핵 선고를 곧 하니까 주진우 보고 해외에 나가 있어라. 누군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거야. 탄핵 선고를 하는데 주진우가 왜 해외를 나갑니까? 그런 조언이 왜 필요하죠? 그 얘기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기각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아주 둘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 팔고 다니더라고. 왜 이런 불안을 조성하지? 이런 불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본인이 예컨대 최욱 씨가 방송에 이제 그 게스트들 불러다 놓고 일반적 수준을 넘는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합니까? 게스트를 부르는 건, 의원들을 부르는 건 뭐예요? 의원들 얘기를 들려주는 거잖아. 그럼 김어준은 진행을 해야지. 왜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 6명이나 불러가지고 게스트를 의원들을 6명이나 부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네? 거기에 가시는 의원분들도 물론 본인 이제 뭐 재선 3선을 위해서 뭐 초선 의원들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뉴스공장 같은 채널에 나가는 게 고맙긴 하겠지. 응? 나가가지고 인지도 쌓아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쌓이는 인지도 다 뉴스공장에 너도나도 나가는데 거기 방송 한번 나간다고 그래서 인지도 안 쌓여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일을 잘해야 인지도가 쌓이는 거야. 일을 잘해야. 유튜브 방송 몇 번 나갔다고 인지도 쌓여요. 어차피 다 나가는데? 아니 나가고 싶으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거기 6명이 줄 쭉 서가지고 김어준 무슨 홍보대사들도 아니고 무슨 마치 저는 아주 오만방자하다고 봐요. 이거는 방송 진행자가 아니야. 정치인들 의원들 줄 쫙 세워놓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막 강요하고. 이러니까 김어준 씨가 위험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손석희 씨나 무슨 뭐 예를 들어 다른 지금 진행자들, 언론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송합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도 당장 눈앞에 뭐 그런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 출연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유튜브 나가서 방송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뭐 전현희 의원 얘기를 하는데 전현희 의원 얘기를 했지만은 언론 나가가지고 그 얼굴 내밀고 인지도 올리고 이거 다 낡은 정치예요. 일 잘하면은 그런 방송에 안 나오고 유튜브 안 나와도 다 유권자들 당원들이 알아봅니다. 누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을 잘할 생각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게 계속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죠. 내각 총탄핵도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 최후의 수단에는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압박을 하고 또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4월 18일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써야죠. 어차피 다 죽는데 그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써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왜 지금부터 아직 18일도 아직 멀었는데 왜 지금부터 난리를 치냐고. 근데 한두 번 정도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 전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뭔진 모르겠어. 김어준 씨가 내각 총탄에게 목숨 거는 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너무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냈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실현하고 싶어. 김어준의 내각 총탄에게 실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핵무기를 안 쓰고 전쟁에 이겨야지. 핵무기를 쓴 다음에 전쟁에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나라는 잿더미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각 총탄핵은 좋은 아이디어, 그저 최후의 수단, 뭐 절대 반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과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핵무기도 있어. 니네 여차하면 우리가 그냥 다 터뜨린다? 이런 정도의 과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실제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실제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 무슨 딴지 게시판이나 하여튼 김어준 쪽 방송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보니까 왜 민주당이 지금 내각 총탄핵을 안 하느냐. 그 다 죽자는 거야? 그 민주당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한덕수 탄핵만 하고 있겠어요? 근데 왜 저걸 자꾸 저는 바람을 잡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 스톱을 시켜야 되잖아. 누군가는 스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지. 근데 조금 떠드니까요. 다른 데서도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김어준이 하는 말이 뭐 맞는 말도 있고 뭐 다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죠. 맞는 말도 있는 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만 오면 꼭 큰 헛발 사고를 쳐, 김어준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병립질했던 거죠. 누굽니까, 정청래랑 둘이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총선 전에. 그것도 벌써 딱 1년 전이야. 1년 전에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민주당 엉망으로 만들고 그때도 이제 거의 뭐 저 혼자 싸우다시피 했어. 무슨 병립형이냐,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지. 그래서 민주당을 뭔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중요한 시기만 오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결정적일 때 꼭 사고를 치더라 이거야.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은 민주당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기에 헛수 하나 두면, 실수를 하면은 지금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뭐 다행히도 강유정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뭐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꾸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을 하더라고. 뭐 하냐? 뭐 주무시지만 말고 그래, 김어준이.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여기서 아니죠. 여기 보면은 다 계획이 있다고 안심하게 만들어달라. 주무시지만 마시고. 누가 잤어요? 은근히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까는 거야, 저거는. 누가 잤어?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다 농성하고 단식하고 개고생하고 있는데.